안녕하십니까, 박종호입니다. 오늘은 부동산과 네트워크 효과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많은 분들이 제가 여기저기 TV 토론 프로그램이라든가 요 근래도 경제 전문 채널에도 한번 나가서 네트워크 효과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도통 이해가 안 된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번 부연 설명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동영상 강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. 제일 대표적으로 네트워크 효과를 설명하기 제일 좋은 동네는 미국의 시애틀을 말씀드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. 원래 미국의 시애틀은 미국의 서북부 지방 중에 가장 못 사는 동네 중에 하나였습니다.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요, 디트로이트 다음으로 미국에서 파산할 수 있는 대표적인 도시 중에 하나는 시애틀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.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2차 세계대전 전후까지만 하더라도 시애틀은 태평양에 인접하고 있는 군사 항구를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군사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. 그리고 보잉의 항공기 제조 공장이 또 시애틀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대규모 제조업 종사자들이 일부 시애틀에 거주하고 있었다,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런 시애틀이 요즘은 어떻게 됐는지 잘 아시죠? 전 세계 IT 최고의 도시 중에 하나로 탈바꿈되게 됩니다. 그러면 시애틀은 어떻게 이렇게 바뀌게 됐느냐? 이게 바로 네트워크 효과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. 원래 시애틀은 IT 기반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IT 기반을 갖게 된 가장 큰 배경은 시애틀을 고향으로 하고 있는 두 청년인 폴 앨런과 빌 게이츠가 MS를 창업하면서부터입니다. 원래 MS를 창업할 때의 처음 도시는 엘버커키라는 뉴멕시코주에 있는 한 도시에서 창업을 했는데요. 그런데 거기서 창업을 해서 이제 직원 수가 몇백 명 되는 수준까지 좀 커지고, 그리고 회사의 매출도 상당한 규모까지 올라지다 보니 이제 어떤 생각을 갖게 됐다? 이거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. 우리가 앞으로 우리 기업의 백년지 대계를 설계할 만한 지역으로 이사를 가자라고 하면서 빌 게이츠와 폴 앨런은 의사결정을 그렇게 하기로 결정합니다.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결정한 방식은 뭐냐 하면, 우리 그러지 말고 이제는 우리 두 사람 모두 평생 CEO로 이 회사를 일구면서 살아가야 되니 우리의 고향에 가서 우리가 창업을 하자라고 결정을 합니다. 그래서 정말 한 2000km 이상 떨어져 있는 시애틀에 다시 MS 본사를 옮기게 됩니다. 물론 이 두 청년이 시애틀로 오게 된 가장 큰 배경은 무슨 그쪽에 IT 유망 인재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런 관련 인력들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고향에서 어려운 경영활동을 해야 된다, 외로운 경영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왕이면 고향에서 우리 추억진 곳에서 하자. 진짜 다분히 정서적인 판단이었어요. 그래서 두 청년은 시애틀로 이사를 갔는데,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, 이 두 청년이 시애틀에서 이렇게 MS를 창업하다가 계속 회사를 키워가니까 세상에 MS가 어떻게 됐습니까? 전 세계 1등 회사가 됐죠. 그야말로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그리고 2010년대 지금까지 2020년대 들어서까지 전 세계 10대 기업 중에 랭킹을 꼽으면 MS는 줄곧 들어가 있는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. 바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매머드급 글로벌 공룡 회사가 생기고 났더니만 어떻게 됐다? 이렇게 큰 매머드급 공룡 회사가 생기고 났더니 말 그대로 IT 인력들은 제일 좋은 회사 취업하려면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? 시애틀로 가게 된 거죠. 그러니 시애틀의 MS는 IT R&D 인력입니다. R&D 인력만 2만 명 가까이 보유하는 전 세계 최고의 IT R&D 인력을 보유한 기업이자 도시가 돼버립니다. 자, 그러고 났더니 한 10수년 지난 뒤에 다시 2000년대 초반에 뭔가 나도 IT 관련한 사업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도 나도 이제 IT 관련한 사업을 하고 싶은데 나는 IT 전공자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럼 IT 전공자들을 많이 내가 채용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 봤더니 바로 시애틀인 거예요. 왜? 그 사이에 MS에 재직했던 그 수많은 엔지니어들 중에서 일부는 나는 이제 MS 그만두고 좋은 아이디어가 생겨서 나 스타트업 할래, 창업할래 하고 몇 사람들, 몇십 명들 또는 몇백 개 회사들이 그 사이에 뛰어나와서 회사를 차렸겠죠. 자, 그런데 그 회사 차린 사람들 대부분 또 어디에서 한다? 옛날 직장 동료들하고의 네트워크도 중요하고 또 자기가 만든 이 SI 회사 또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가 어쩌다가 MS에 하청을 받을 수도 있는 그 절호의 기회를 버리고 다시 저 이역만리로 간다라는 건 처음부터 할 선택이 아니겠죠.
그러다 보니 MS에 재직했던 수많은 소프트웨어 전문가들은 시애틀 인근에서 이렇게 스타트업으로 또다시 창업을 하고, 그 창업이 잘 되면 거기에서 또 새끼쳐서 또 다른 스타트업이 또 나오고,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여타 도시에 있는 IT 인력들도 시애틀에 가면 뭔가 취업거리가 많아 하면서 더더욱 시애틀로 모여들게 됩니다. 바로 그래서 제프 베조스가 아마존을 창업할 즈음에는 제일 IT 인력들을 손쉽게 고용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것이 어디로 바뀌었다? 시애틀로 바뀌었기 때문에 바로 글로 가게 된 것입니다. 자, 그래서 제프 베조스가 아마존을 또 시애틀에서 설립했고요. 그렇게 해서 시애틀에서 아마존이 입주한 뒤에 아마존 역시 불과 15년 뒤에는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회사로 성장하게 됩니다. 그러면 아마존에 또 취업하기 위해서 또 어마어마한 또 IT 인력들이 또다시 또 시애틀로 오기 시작하겠죠. MS에 채용되기 위해서 오고, 아마존에 채용되기 위해서 오고, 그 사이에 어도비에 또 채용되기 위해서 오고, 이런 회사들이 자꾸 시애틀에 몰리는 거예요. 그러니 2000년대 중반 이후 이제 새로운 SNS를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하면서 페이스북을 창업하게 된 주커버거 역시도 안 되겠어. 나도 대규모로 단기간에 많은 IT 인력을 고용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다. 보스턴의 학교를 등지고 나도 일단 시애틀에 창업하러 가야겠다 해서 페이스북마저도 시애틀로 창업하러 오는 것입니다. 바로 이게 네트워크 효과라는 거예요. 그 뒤부터는 어떻게 될까요? 우리가 직장은 자주 바뀝니다. 그렇죠? 저도 평생 직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곳도 박차고 나와서 대학 교수라는 곳으로 이직을 했고, 그 전에도 짧게나마 회사 하나를 또 다니긴 했습니다만, 저도 어떻게 보면 65세 정년까지 보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곳을 그냥 제 스스로 버리고 나오잖아요. 그런 경우도 있는데, 하다못해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대부분의 경우는 더더욱 직장들이 자주 바뀌겠죠. 자, 그런데 직장은 자주 바뀌지만 직업은 자주 안 바뀌죠. 예를 들어서 여기 제가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곳이 우리 여의도인데요. 여의도에는 애널리스트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, 또는 펀드 매니저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. 자, 이런 분들이 직장은 바뀔 수 있지만 직업을 바꾸긴 쉽지 않을 거예요. 애널리스트라는 사람이 갑자기 예를 들어서 요식업을 해본다든가 아니면 소프트 개발을 해본다?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? 그러면 이러한 직업을 가진 사람은 또 다른 직장을 어디서 구할 수 있고 또 어디서 쉽게 알아볼 수가 있을까요? 또 여의도입니다. 그래서 평생 직업이라는 것은 어떤 공간에 굉장히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. 바로 그것 때문에 네트워크 효과라는 것은 내가 그 직업을 계속 고유하게 유지 관리하고 더욱더 그 분야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간적인 선택을 아주 면밀히 선택해야지만 승승장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. 내가 예를 들어서 펀드 매니저로 애널리스트 일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저기 울산에 가 있다, 혼자 어디 가 있을까요? 광양에 가 있다, 제철소 앞에 있다. 아마 나라는 사람은 잊혀지기가 정말 쉬울 거다,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. 바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. 특히 갑자기 내가 평생 직업 자체를 또 그걸 이어가기가 어려워졌을 경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또다시 한순간 또 다른 네트워크를 빨리 구축해야 됩니다. 이제 나는 제철소에서 용접공으로 일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너무 고도화됐다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산업구조가 재편됐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나 같은 제철업 용접공을 구하기가 어려워지는, 그런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워지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은 이제 선택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, 어떤 네트워크가 있는지를 모르니 그걸 탐색해보기 위한 과정, 그리고 그 안에서 빨리 네트워크의 정가운데로 들어가거나 가장 큰 네트워크 중에 내가 그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세컨 찬스를 얻기 위해서 바로 서울과 수도권으로 오는 겁니다. 서울과 수도권에 오면요, 예를 들어서 택배, 배달 같은 네트워크도 있을 수가 있고, 또 알바를 하다가 또 다른 분야의 네트워크를 얻을 수가 있고, 단순 행정관리직으로 네트워크를 얻을 수가 있겠죠.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불황일 때 지방에 있는 사람들의 전입자는 줄고 전출자는 느는 이유가, 그분들이 그러면 다 어디로 이사 간 것이다? 적지 않은 숫자가 서울과 수도권으로 이사 오는 이유가 바로 이런 새로운 네트워크를 빨리 형성해서 내 새로운 직업을 찾아봐야지라는 생각들 때문이다,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트워크 효과라는 걸 조금 더 옛날 표현으로 하면 뭐가 되냐 하면요, 연고예요. 연고가 있는 지역에 가야 우리가 의지할 때가 있는 것이죠. 예전에 우리 지방 살던 사람들이 서울에 왔었을 때 그냥 무작정 올라온 분들보다는 그래도 서울 을지로 어느 뒷골목에 가면
우리 사촌 형이 거기 인쇄소에서 일하고 있어. 그럼 일자리는 좀 알아봐 주신대. 그 연고가 요즘 아주 팬시한 단어로 네트워크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하여튼 뭐 그래도 동의 안 하시는 분들은 뭐 제가 틀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혹여나 방송이라는 게 항상 되게 짧아요. 그래서 이 충분한 오해를 안 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들이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뭐 저 혼자 나가서 뭐 1시간 내내 토론하는 프로그램은 제가 좋아하는 우리 홍사훈 기자님의 경제쇼 이런 거 말고는 거의 없거든요. 거기 나가도 또 오해가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 개인 채널에서 이렇게 종종 얘기합니다. 어디서 저 보다가도 뭔가 저 양반 좀 이상한데? 좀 헛소리 하는 것 같은데? 그러면 나무라실 것도 나무라시지만 혹시나 부연 설명해 주지 않을까 하면 꼭 저희 채널 들어와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